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범한 일상이 갑자기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뀌어 버리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데 온 세상은 고요해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느린 화면처럼 흘러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바로 그 순간 말이에요. 저는 그런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며칠 전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KTX 안에서였어요. 처음엔 정말 평범한 가을 여행이었거든요. 조카와 함께 고향 계신 오빠를 뵈러 가는 그저 그런 여행. 하지만 오후 2시 30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 순간,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5년 전에 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단순히 제 인생만 바꾼 게 아니었어요. 손에 든 낡은 만년펜 하나가 어떻게 그 모든 걸 바꿔놓았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그날 오후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그날은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평범한 가을날이었어요. 하늘은 맑고 파랗고 단풍은 절정을 이루고 있었죠. 저는 조카 은정이와 함께 서울역에서 오후 1시 15분 KTX에 몸을 맡겼어요. 목적지는 부산. 고향에 계신 오빠를 뵈러 가는 길이었죠. 은정이는 28. 아직 결혼 전이라 이모인 저와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 아이가 창가 자리에 앉아서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을 때 저는 통로 쪽 자리에 앉아서 가방에서 꺼낸 책을 펼쳤어요. 평소처럼 읽던 건강 관련 서적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펼친 페이지가 응급 상황 시 대처법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운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기차 안은 한적했어요. 평일 오후라 그런지 승객들도 많지 않았고 대부분 조용히 각자 할 일을 하고 계셨죠. 앞쪽 몇 줄 앞에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부부가 앉아 계셨어요. 남편분은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계셨고 경제신문을 펼쳐서 진지하게 읽고 계셨어요. 안경을 쓰신 모습이 참 지적이어 보였죠. 부인은 베이지색 가디건을 입고 계셨는데 품위 있고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고 계시면서 가끔 남편분께 보여드리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죠. 정말 화목해 보이는 중년 부부셨어요. 아마 저희처럼 어디 여행이라도 가시는 모양이었죠. 기차는 순조롭게 달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가을 단풍이 물든 산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고 햇살이 따스하게 객실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죠. 저는 책을 읽다가 가끔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오빠도 건강하시겠지? 작년에 무릎 수술 받으셨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은정이를 슬쩍 바라봤어요. 그 아이는 여전히 이어폰을 끼고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어요. 가끔 혼자 웃기도 하고 슬픈 장면에서는 코를 훌쩍이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정말 평온한 오후였어요. 이런 여유로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거든요. 단 1시간 뒤에 이 모든 평온함이 완전히 깨져버릴 줄은 오후 2시 30분쯤이었을까요? 저는 책의 한 페이지를 넘기면서 문득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컥, 컥.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기침 소리가 뭔가 달랐어요. 일반적인 기침이 아니라 마치 뭔가 막혀서 나는 소리 같았달까요? 저는 책에서 고개를 들어 앞쪽을 바라봤어요. 소리가 나는 곳은 바로 그 회색 정장의 남성분 쪽이었어요.
그분이 신문을 들고 계시면서 자꾸 목을 가다듬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엔 목이 좀 건조하신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가 더 심해졌어요. 컥, 컥, 컥컥. 옆에 계시던 부인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셨나 봐요. 남편분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시면서 뭔가 말씀하시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들고 계시던 신문을 바닥에 떨어뜨리셨어요. 그리고는 양손으로 목을 움켜잡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 20년 전 간병인 일을 했던 경험이 순간적으로 경고음을 울렸거든요. 부인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셨어요. 남편의 어깨를 흔들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뭔가 말씀하고 계셨지만 기차 소리 때문에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분의 표정만 봐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회색 정장의 남성분은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헐떡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분의 얼굴이 점점 파래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것처럼 입술도 보라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도와드려야 하나?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지? 갑자기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바로 저런 모습이었거든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왔어요.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상황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벌써 승무원 호출 버튼을 누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회색 정장의 남성분이 점점 더 위험해 보인다는 거였어요. 이제 정말 누군가 나서야 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과연 누가 나설까요? 그 순간 저는 시간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201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로 말이에요. 그날도 이랬어요. 남편과 저는 백화점에서 손자 준호 선물을 고르고 있었거든요. 7살 된 준호가 로봇 장난감을 갖고 싶어 했는데 남편이 특별히 비싼 걸로 사주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 손자 크리스마스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서 환하게 웃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가슴을 움켜쥐더니 얼굴을 찡그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보, 가슴이 너무 아파.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편은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져 버렸어요.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여보, 여보, 정신 차려요. 소리만 지르고 있었죠.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했어요. 예전에 TV에서 본 적도 있었고 간병인 교육 때 배운 적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전문가가 아닌데 괜히 건드렸다가 더 안 좋아지면?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결국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119가 올 때까지 7분 동안 기다리기만 했죠.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물어봤거든요. 부인, 그동안 심폐소생술은 하셨나요? 저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요. 제가 할 줄 몰라서. 구급대원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실망한 것도 아니고 화가 난 것도 아니고 그냥 안타까워하는 표정이었어요. 부인, 가슴 압박이라도 하셨으면 조금이라도 달랐을 텐데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혈관이 막혀서 심장마비가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서 그날 밤 남편은 끝내 깨어나지 못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던 그 느낌. 지금도 손바닥에 생생해요. 미안해. 여보. 왜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미안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저였는데 그 후 5년 동안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의 일이 떠올라서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용기를 냈다면, 내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면, 내가 더 빨리 119에 신고했다면,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다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제 앞에서 한 남성분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셨고, 저는 또다시 망설이고 있었어요. 또 그때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후회만 하게 될까? 그 순간 저에게는 선택의 기로가 주어졌어요. 5년 전에 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인지. 회상에서 깨어났을 때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있었어요. 승무원 두 분이 급하게 달려오셨거든요. 한 분은 젊은 여성 승무원이었고 다른 한 분은 좀 더 연배가 있어 보이는 남성 승무원이었어요. 둘 다 이런 응급 상황을 처음 겪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얼굴에 당황함이 역력하게 드러나 있었거든요. 여성 승무원이 그 부인에게 다가가서 상황을 물어봤어요.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급하게 설명하고 계셨어요. 비록 정확한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만으로도 얼마나 다급한지 알 수 있었어요. 남성 승무원이 그 회색 정장의 남성분 상태를 확인해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며 무전기를 꺼내셨어요. 아마 본부의 상황을 보고하시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기차 전체에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차분하지만 긴급함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어요.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3호차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혹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분 또는 응급처치가 가능하신 분이 계시면 3호차로 급히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송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의사 선생님이 계시길.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1분, 2분, 3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기차 안에는 300명 정도의 승객이 타고 계셨을 텐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의료진이 한 분도 안 계신 건가요? 주변 승객들은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만 계셨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를 하고 있었고 또 다른 분은 기차가 언제 다음 역에 도착하는지 승무원에게 묻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너무 늦을 것 같았어요. 다음 역까지는 아직 20분이나 남았고 119를 불러도 기차가 역에 도착해야 구급차가 올 수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그 남성분의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얼굴이 더욱 파래졌고 숨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옆에 계시던 부인은 남편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그 절망적인 표정이 5년 전 제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그때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또 지켜보기만 할 건가? 바로 그때 조카 은정이가 제 팔을 살며시 건드렸어요. 이어폰을 빼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눈에도 걱정이 가득했어요. 은정이가 앞쪽을 바라보더니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도 뭔가 해야 한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저는 가방 속에서 뭔가 딱딱한 걸 만졌어요. 만년펜이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선물해준 그 낡은 만년펜. 그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느낌이
제 손끝에 전해졌어요. 마치 남편이 제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 정말로 선택의 시간이 왔다는 걸. 그 만년펜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딱 한 달 전에 갑자기 저에게 선물해 주신 거였거든요. 그날 남편이 퇴근하시면서 작은 상자를 들고 오셨어요. 여보, 이거 받아. 저는 의아해하며 물어봤었죠. 갑자기 왜? 무슨 날도 아닌데. 남편이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하셨어요. 그냥 당신이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이 펜으로 좋은 글 많이 써. 그때는 그냥 남편의 심심풀이 선물인 줄 알았어요. 별로 비싸 보이지도 않았고 오래된 빈티지 스타일의 펜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이 펜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게 됐어요.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자 저와 남편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이 펜을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중요한 서류에 서명할 때도, 일기를 쓸 때도, 손자 준호의 숙제를 봐줄 때도 항상 이 펜을 사용했어요. 작년에 아들이 이 펜을 보고 재미있는 말을 했었어요. 엄마, 이 펜 정말 신기하네요. 뭔가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었죠. 무슨 소리야? 그냥 펜인데. 그런데 아들이 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보세요. 아빠가 엄마를 위해서 특별히 고른 펜이잖아요.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어봤어요. 의미라니? 아들이 펜을 하늘로 들어올리며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이건 그냥 펜이 아니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마법의 펜이에요. 그때는 아들이 그냥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정말로 예언 같은 말이었네요. 지금, 이 순간, 그 마법의 펜이 정말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년펜을 손에 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마치 남편이 제 옆에서 응원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보, 지금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할 수 있어. 당신은 원래 용감한 사람이었잖아. 맞아요. 저는 원래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젊었을 때 간병인 일을 할 때도 어려운 환자분들을 돌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밤새도록 중환자 곁을 지키기도 하고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을 도와 응급처치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이가 들면서 조심스러워졌나 봐요. 실수하는 게 무서워졌고 책임지는 게 부담스러워졌어요. 하지만 오늘은 예전에 그 용감한 제가 되어야겠어요. 남편도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거고 이 만년펜도 저에게 용기를 주고 있으니까요. 저는 만년펜을 단단히 쥐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조금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어요. 은정이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 아이의 눈에 걱정과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은정이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어요. 괜찮아. 이모가 뭔가 해볼게. 그리고 천천히 앞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회색 정장의 남성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운명을 향해 걸어가는 것 같았어요. 과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궁금한 표정으로, 어떤 분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또 어떤 분은 설마 저 할머니가 뭔가 하려는 건 아니겠지?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시선들이 부담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히려 더 확신이 서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체면이나 남의 시선을 생각할 때가 아니야. 천천히 앞쪽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그 남성분의 상태를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어요. 얼굴색이 정말 심각했어요. 파란색을 넘어서 거의 보라색에 가까웠거든요. 20년 전 간병인 경험이 제게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이건 기도 폐쇄야. 목이 너무 뒤로 젖혀져서 숨길이 막힌 것 같았어요. 그때 여성 승무원이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으며 말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위험하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런 뜻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 베이지색 가디건의 부인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분의 눈에는 절망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5년 전 제 모습과 똑같았어요. 그 부인이 저를 바라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 눈빛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뒤에서 승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머니 뭐 하시려는 거지? 설마 의사이신가? 위험한 거 아닌가요? 조카 은정이도 뒤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얼굴에도 이모가 괜찮을까 하는 불안이 가득했어요. 솔직히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20년 전에 배운 걸로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 남성분의 숨소리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고 피부색은 더욱 파래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어. 저는 마음을 굳히고 승무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물론 정확한 대화는 아니지만 제가 도울 수 있다는 의사를 표현했어요. 승무원도 절박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 봐요. 잠시 망설이시더니 저를 지나가게 해주셨어요. 드디어 저는 그 회색 정장의 남성분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을 수 있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상황이 정말 심각했어요. 숨을 쉬려고 애쓰고 계시는데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목 부분을 보니 뭔가 막혀 있는 게 분명했어요. 간병인 교육 때 배웠던 내용이 떠올랐어요. 기도 폐쇄가 의심될 때는 먼저 기도를 확보해야 한다. 턱을 살짝 들어 올리고 목의 각도를 조정해서 숨길을 열어줘야 한다. 저는 가방에서 만년펜을 꺼냈어요. 그 순간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과연 이 작은 펜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만년펜을 손에 쥔 순간 온 세상이 고요해진 것 같았어요. 제 심장 소리만 쿵쿵쿵 엄청나게 크게 들렸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긴장 때문이었죠. 20년 전에는 이렇게 떨리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안 돼. 지금 떨면 안 돼.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 저 좀 도와줘요. 손 좀 안 떨리게 해주세요. 신기하게도 그 순간 손이 조금 안정되었어요. 마치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남성분의 턱을 들어 올렸어요. 목이 너무 뒤로 젖혀져 있어서 일단 자연스러운 각도로 맞춰드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더 깊은 곳에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만년펜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입 안쪽을 확인해 봤어요.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가서 기도를 막고 있는 것 같았어요. 펜 끝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혀의 위치를 조정해 봤어요. 다행히 만년펜 끝이 둥글어서
상처를 낼 위험은 적었어요. 그때 아주 작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후, 정말 작았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어요. 호흡이 너무 얕고 불규칙했거든요. 목 안쪽 어딘가에 여전히 무언가 막혀 있는 것 같았어요. 가래나 다른 분비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 자체가 부어올라서 좁아진 것일 수도 있었어요. 저는 좀 더 깊숙이 조심스럽게 만년펜을 넣어봤어요. 위험한 일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그때 부인이 제 어깨를 살짝 건드렸어요.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이분의 남편, 그리고 이 가족의 희망이 지금 제 손에 달려 있구나. 그 생각을 하니 오히려 손이 더 안정되었어요. 저는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만년펜을 움직였어요. 마치 정밀한 수술을 하는 것처럼 한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뭔가 끈적한 것이 느껴졌어요. 아마도 목 안에 고여있던 가래나 분비물인 것 같았어요. 저는 만년펜으로 그것을 조심스럽게 제거해 봤어요. 그러자 갑자기 컥, 컥 하면서 기침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급히 그분을 옆으로 돌려드렸어요. 그러자 입에서 끈적한 가래 같은 게 나왔어요. 부인이 급하게 소리쳤어요. 여보, 여보, 괜찮아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의식이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호흡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불규칙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그분의 기도를 확인해 봤어요. 이번에는 훨씬 더 깊숙한 곳에 또 다른 막힘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한 번 더, 조금 더 깊이, 저는 만년펜을 더 조심스럽게, 더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그 순간, 객실 전체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제 심장도 마치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성공하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거고, 실패하면 저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오직 그 남성분을 구하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만년펜으로 마지막 막힘을 제거해 봤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후, 갑자기 정말 큰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순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소리를 들었어요. 후, 그 회색 정장의 남성분이 마치 물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온 사람처럼 정말 깊고 큰 숨을 쉬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눈을 뜨셨어요. 처음에는 초점이 맞지 않았지만 분명히 의식이 돌아오고 계셨어요. 그 순간 부인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다는 듯이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면서 기쁨과 안도감이 뒤섞인 목소리로 계속 부르셨어요. 남성분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시면서 혼란스러워하시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디, 여기가 어디죠? 부인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쁘게 대답하셨어요. 기차예요, 여보. KTX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저는 그분의 맥박과 호흡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맥박은 이제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호흡도 깊고 규칙적이었어요. 얼굴색도 그 무서웠던 파란색에서 점점 원래의 건강한 색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정말 다행이다. 그 순간 객실 전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짝짝짝짝. 승객들이 감동에 겨워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우와, 진짜 살아나셨네.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저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5년 전 남편을 구하지 못했던 그 무력감과 죄책감이 드디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뒤를 돌아보니 조카 은정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저에게 달려와서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모,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은정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고마워, 은정아. 내가 있어서 힘이 났어. 그때 그 남성분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쓰시며 물어보셨어요. 제가 뭔가 큰일이 났었나요? 부인이 남편의 손을 꽉 잡고 설명하셨어요. 여보, 갑자기 쓰러지셔서 숨도 제대로 못 쉬시고 정말 무서웠어요. 남성분이 목을 살짝 만져보시며 기억을 더듬으셨어요. 아, 그러고 보니 갑자기 목이 답답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 기억이 없네요. 그때 그분이 저를 바라보시며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할머니께서 저를 도와주신 건가요?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시며 깊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분의 말을 막으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이제 숨 잘 쉬시는 거 보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바로 그때 승무원분이 급하게 달려오셨어요. 어떻게 되었나요? 응급의료진이 곧 도착한다고 연락받았는데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으셨네요? 부인이 저를 가리키시며 자랑스럽게 설명하셨어요. 저기 할머니께서 저희 남편을 살려주셨어요. 승무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물어보셨어요. 정말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기도가 막혀서 숨을 못 쉬시는 것 같아서 기도를 확보해 드렸다고 승무원이 깊은 감탄을 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전문 의료진이 오기 전까지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할머니께서 생명을 구해주셨네요. 그때 갑자기 기차가 역에서 정차했어요.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역에 도착했습니다. 응급환자 후송을 위해 잠시 정차합니다. 곧 응급의료진이 올라타셨어요. 급하게 달려와서 물어보셨어요. 응급환자분이 어디 계시나요? 의료진분들이 그 남성분을 간단히 검진하시더니 깜짝 놀라시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처음 신고받았을 때는 의식불명의 호흡곤란이라고 했는데 부인이 저를 가리키시며 자랑스럽게 설명하셨어요. 저기 할머니께서 응급처치를 해주셨어요. 의료진분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전문적으로 물어보셨어요. 혹시 의료 관련 일을 하셨나요? 기도 확보를 정확히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예전에 간병인 일을 잠깐 했었을 뿐이에요. 의료진이 진심으로 감탄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기도 확보를 정확한 위치에 하셨네요.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했을 텐데 생명을 구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정말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의료진이 안심시키며 환자분께 말씀하셨어요. 환자분 상태가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일단 가까운 병원에서 정밀 검사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회색 정장의 남성분이 안도하시며 물어보셨어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후유증 같은 건 없을까요? 의료진이 확신에 차서 대답하셨어요. 네, 생체 징후 모두 완전히 정상이에요. 정말 다행입니다.
할머니 덕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남성분이 다시 저에게 천천히 다가오셨어요. 깊게 고개를 숙이시며 진심을 담아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제 딸이 다음 달에 결혼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딸의 결혼식도 보지 못했을 뻔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결혼식? 그때 남편도 손자의 돌잔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부인이 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고 간절하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꼭 보답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지내시기만 하면 돼요.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보답이에요. 곧 그 부부는 의료진과 함께 정밀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향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하시며 손을 흔들어 주셨죠. 기차가 다시 출발하고 나서 객실은 조용해졌지만 공기는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뭔가 따뜻하고 희망으로 가득 찬 느낌이었어요.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앉았어요. 손에는 아직도 그 낡은 만년펜이 들려 있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이 작은 펜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니. 아니, 사실은 펜이 구한 게 아니죠. 용기가 구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구한 거고요. 저는 만년펜을 소중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 봤죠? 이번엔 정말 해냈어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준 이 펜이 정말로 생명을 구하는 마법의 펜이 됐어요. 조카 은정이가 제 옆에 앉더니 감동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모, 이제야 이모의 진짜 용기를 알겠어요.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용기라니, 나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은정이가 제 말을 가로막으며 진심으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망설이고 있을 때 이모만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진짜 용기예요. 은정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야 이모가 왜 그렇게 자책하셨는지도 알겠어요. 이모부가 돌아가셨을 때 이모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다 알고 있어요. 본인 탓이라고 하시면서 얼마나 자책하셨는지. 은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자책 그만하세요. 이모는 충분히 용감한 분이에요. 오늘 증명하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확실히 풀리는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그 무거운 죄책감의 짐이 드디어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산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지난 5년간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매일 밤 그때 내가 뭔가 했더라면 하고 후회했던 그 긴 밤들, 자책과 죄책감으로 가득했던 그 모든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을 구하지 못한 것,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거죠. 다만 오늘은 제가 더 용감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5년 전의 경험이 오늘의 용기를 만들어준 거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남편 사진을 꺼냈어요. 항상 가지고 다니는 남편의 마지막 생일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여보, 이제 됐죠? 이제야 당신에게 떳떳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진 속 남편이 마치 따뜻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조카 은정이가 좋은 제안을 했어요. 이모, 혹시 이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보시는 게 어때요?
저는 은정이를 바라보며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네. 이모 같은 경험을 한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응급 상황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나서기는 무서워하시고, 은정이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분명히 저처럼 과거의 일로 후회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 내가 뭔가 했더라면 하고 자책하고 있는 분들. 이모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도 알려주시고, 기본적인 응급처치 방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정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네. 저는 다시 만년펜을 바라봤어요. 이제 이 펜은 단순히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상징이 된 것 같았어요. 기차가 종착역인 부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출발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5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죄책감은 사라지고 대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생겼거든요. 며칠 후 그 회색 정장의 남성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건강하게 완전히 회복되셨고 딸의 결혼식도 무사히 마쳤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밀 검사 결과도 모든 게 정상이었대요. 그리고 전화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은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저희 가족의 은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정말로 한 가족의 행복을 지켜준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기본 응급처치 교육을 받고 있어요. 60대 후반의 나이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정말 보람 있어요. 그리고 곧 다른 분들에게도 제 경험을 나누고 함께 응급처치를 배우는 모임을 만들 계획이에요. 특히 저처럼 과거의 일로 자책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남편도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당신, 이제야 정말 해냈어요. 이제야.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용기라는 건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라는 걸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과거의 일로 자책하고 계신가요? 그때 내가 뭔가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자책을 내려놓으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운 용기를 키워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보시거나 기본적인 심폐소생술을 배워보시거나 아니면 그냥 어려운 상황에 있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것부터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저처럼 누군가의 생명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진정한 용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이 만년펜은 지금도 제 가방 속에 들어 있어요. 매일 저와 함께 다니면서 새로운 기적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각자의 만년펜이 있을 거예요. 그건 실제 펜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기억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만년펜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 만년펜을 꺼내서 꽃 쥐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생명줄이, 누군가의 희망이, 누군가의 기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끝자락에 왔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조금이라도 용기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해요. 여러분 모든 분들이 각자의 인생에서 만나게 될 선택의 순간에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큰 용기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작은 관심, 그런 작은 용기들이 모여서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혹시 나이 때문에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를 보세요. 68살에도 새로운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나이는 용기에 제한을 두지 않아요. 과거의 실수나 후회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으세요. 과거는 변할 수 없지만 미래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으니까요. 제가 들려드린 만년팬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만년팬은 사실 특별한 마법의 펜이 아니었어요. 진짜 마법은 그 펜을 쥔 손에 있었고 그 손을 움직인 마음에 있었어요. 여러분도 모두 그런 마법을 가지고 계세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마법,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마법. 그 마법의 이름은 용기예요.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든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제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KTX 안에서 68살의 할머니가 만년펜 하나로 기적을 만들어낸 그 이야기를. 그러면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만의 기적을, 여러분만의 용기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용기 있는 하루하루 보내세요. 언젠가 여러분의 용기 있는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을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여러분 모두 용기 있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